안녕하세요. 치킨배당입니다. 최근 하락장에서 다들 마음고생 많으실 텐데요. 지금 나스닥이 계속 좀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하락장에서 저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. 어떤 거냐? 일단 저는 나스닥 32년치를 분석했고요. 여기서 괜찮은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당신이 존버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저는 1990년도부터 지금 연도 2021년까지 나스닥 데이터를 이렇게 다 30년치, 32년치를 다 다운로드 받아서 분석을 했고요. 여기서 말하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. 당신이 존버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방금 나스닥을 분석했다고 했죠. 그래서 뽑아낸 장표입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빨간 색깔, 여기 그래프에서 빨간 색깔이 상승한 날, 1년 중에 상승한 날이 며칠이나 됐나, 이때는 한 140 며칠 정도 상승을 했고, 그리고 한 100 며칠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알 수 있는 데이터인데요. 자, 쭉 보시면 압도적으로 빨간색이 더 많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평균을 내보면 평균적으로 1년에 주가가 상승한 날은 137일이었고요. 그 다음에 주가가 하락한 날은 112일 밖에 되지 않습니다. 이건 그래프에서도 확실히 보이시죠? 딱 유일하게 하락장이 상승장보다 더 많았던 연도가 있는데 딱 3개밖에 없습니다. 언제냐면 자, 여기 2000년도 한 번 있었고요. 그 다음에 2002년도 한 번 있었고, 그 다음에 2008년도 이렇게 딱 32년 중에 3년만 있었습니다. 자, 압도적으로 보면 당연히 상승한 날이 더 많다라고 할 수가 있죠. 심지어 이번 연도에 이렇게 하락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승장이 더 많았던 날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걸 좀 보기 쉽게 한눈에 표로 정리하면 딱 한눈에 보이죠. 좀 더 잘 보일 텐데, 자, 상승장과 하락장이 있는데, 상승에서 하락을 빼면 이 차이가 있죠. 자, 여기서 마이너스 된 날이 하락장이 상승장보다 더 많았던 날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,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년, 2002년, 2008년 말고는 나머지는 모두 다 상승장이 하락장에 비해서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만큼 이게 나스닥이 우상향하는 이유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총 제가 32년도, 32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했기 때문에 이 황소랑 곰이 총 32번을 싸웠는데 그 중에서 28번을 황소가 이겼고요. 곰이 이긴 건 딱 3번밖에 되지 않습니다. 이건 압도적으로 이 소의 이길 확률이 높았다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우리가 지금 그 좀 꽤나 하락하는 폭도 크고 좀 길고 해서 이 곰이 아주 무서워 보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펼쳐놓고 보면 실은 곰은 그냥 한 방 치면 날아갈 것 같은 미니곰밖에 되지 않는다. 생각보다 우리가 쫄 필요는 없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참고할 만한 내용도 같이 좀 보여드리면요. 자, 2020년부터 그 다음에 2021년까지 한 11년도의 이제 데이터를 나타내는데요. 자, 이거는 이제 월별로 우리가 뭐 마이너스 3% 됐다가 2% 됐을 때 이것들 다 평균치 낸 겁니다. 그래서 다 지금 플러스죠, 거의 다. 이거는 그만큼 상승장이 더 셌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. 유일하게 2018년도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다 상승장이 훨씬 더 셌다라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고요. 그 다음에 월별로도 한번 살펴봤어요. 어떤 월에 좀 주가가 좀 부진하고 어떤 월에 주가가 좀 잘 상승했는지 보면 지금이 3월이잖아요. 역사적으로 3월 동안은 뭔가 이 상승이 좀 부진했다라는 게 이 데이터에서 나타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4월 달은 확실히 좀 반등하는 모양새를 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2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4월에는 그래도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데이터고요. 그 다음에 뒤에는 뭐 좀 더 있을 것 같아요. 7월 달에도 평균 상승폭이 좀 높고 그 다음에 10월, 11월 달에도 상승폭이 높으니 지금 그냥 이 한 달 좀 힘들다고 해서 벌써 포기하지 마시고요. 아직 기회가 좀 더 있는 것 같으니 우리가 좀 더 지켜보자 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두 번째로 당신이 존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. 일단은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일단 맞다 보면 계속 맞으면 덜 아프다.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하면 실제로 이렇습니다. 만약에 테슬라가 800달러였을 때 마이너스 3%가 뜬다면 이때는 마이너스 24달러가 우리 계좌에서 깎이는 거죠. 그런데 테슬라가 700달러에서 마이너스 3% 됐을 땐 21달러가 우리가 또 깎이는 거고요. 그 다음에 600달러에서 또 마이너스 3% 맞으면 마이너스 18달러가 깎입니다.
이건 그만큼 이 주가가 내려갈수록 같은 3%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좀 더 덜 깎이는 걸 볼 수가 있죠. 이건 그만큼 체감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죠. 이렇게 계단식 하락이 계속되면 그래도 뭔가 이렇게 3% 맞았을 때 아파 보이지만 예전보다는 덜 아프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유지만 그래도 우리 멘탈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져와 봤고요. 그래서 처음이야 이렇게 좀 많이 아프고 하겠지만요. 그래도 계속 맞으면 맞을수록 우리는 우리의 주식도 여기 익숙해질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요. 그 다음에 당신이 존버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좀 더 어렵게 설명하려고 했어요. 심리학 그 이론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 이렇게 사람이 이익보다 손실에 더 민감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성을 잃는 게 쉽다 라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건 좀 어려운 것 같고요. 그래서 다른 걸 좀 가져와 봤어요. 일단 이 퀄컴 제 계좌 중에 지금 파란불이 또 많은데 그 사이에 몇 없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. 여전히 수익률은 이렇게 하락했음에도 42%를 그래도 자랑하고 있고요. 제가 이 퀄컴을 매수한 게 첫 시기가 2019년 12월 20일에 매수를 했습니다. 이때는 작년 3월 코로나 폭락 시기 이전에 한 2, 3개월 전에 샀던 거고 이게 3월 폭락 때는 마이너스 40%까지 갔던 주식입니다. 그런데 이렇게 이걸 이겨내고 나니까 지금 또 이렇게 또 많이 하락을 했어도 여전히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. 여기서 이제 존버의 힘을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. 제가 이거는 절대 죽을 때까지 안 팔고 가지고 있을 건데 왜냐면 이 퀄컴이 저한테 이거를 자꾸 떠올리게 만들어서 그렇습니다. 우리가 생각하는 장투는 뭔가 이렇게 평탄한 길만 있을 것 같지만 실제 장투는 이렇다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산 증인이 아닐까 싶은데요. 제가 퀄컴을 여기쯤 샀는데 여기서 3월 폭락장을 한번 크게 겪었고 그 다음에 작년 9월 그 다음에 작년 11월 한번 겪었고 지금 이제 2월달 또 큰 폭락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얘는 꾸준히 상승해 왔다. 내가 팔지만 않으면 그래도 나한테 수익을 안겨줄 수 있다. 라는 확신을 준 종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걸 좀 믿고 좀 그래도 좀 버티면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.